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론트엔드 5명으로 이루어진 P5 팀이고요. 저는 강민혜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명은 나도 있어 고양이이고요.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소개, 그리고 개발 과정, 시연 영상, 회고, 상호 계획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는 이화정, 장세림, 문소영, 박소현, 박민혜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름 밑에 보시면 각각 맡은 역할이 적혀 있는데 백엔드가 없는 만큼 저희가 이제 기능별로 나눠서 풀스택으로 같이 진행했습니다. 나도 있어 고양이는 고양이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고양이 애호가 커뮤니티입니다. 알러지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커뮤니티, 이벤트 모임, 동네 고양이 도감, 실종 고양이, 친구 맺기, 채팅 이렇게 6가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인데요.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였고 백엔드는 노드,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그리고 DB는 MySQL을 사용하여 개발하였고요. 이제 DB 사용할 때 PH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로그인 회원 가입인데요. 저희는 이제 일반 회원 가입은 JWT 토큰을 HTTP only 쿠키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UUID와 오토 로그인은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 OS를 사용하여 간편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고요. 원래 처음에 UUID랑 오토 로그인이 패션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배포 이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레디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 중 있었던 이슈입니다. JWT 토큰을 HTTP only 쿠키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해당 토큰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HTTP only 쿠키는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서버 측에서는 이 쿠키에 저장된 JWT 토큰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에서 쿠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미드레어가 필요했기에 쿠키 파서 미드레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로 교체될 때 잠시 동안 원래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던 이미지가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새로 바꾼 이미지는 새로 고침을 해야지만 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원인이 바로 브라우저의 이미지 캐싱 때문이었습니다. 캐싱은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서 웹 브라우저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이 브라우저에서 이미 다운로드한 이미지나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해두고 동일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서버로 다시 요청하지 않고 캐시에 불러와가지고 이미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가 이전에 캐시된 이미지를 계속 보여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캐싱 방지 기법을 적용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이미지의 URL 뒤에 타임스탬프와 같은 커리 스트링을 추가해서 그 이름하고 날짜가 이게 뒤에 적히니까 브라우저가 새로운 요청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서버에서 최신 이미지를 적용할 때마다 불러와서 제대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알림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 그리고 친구의 태글, 팔로우 등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원래 알림에는 이제 SSE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SSE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연결을 유지한 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서 리소스 사용이 효율적이고, 이제 알림 같은 단방향 데이터를 구현하기 적합하여 선택하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HTTPS 설정이나 이제 인증에 대해 잘 몰라서 HTTP 기반으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SSE 구현하는 게 더 용이해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거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이미터 메모리 누스가 발견되었는데요. 이거는 사용자 세션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SE 연결이 닫히지 않아서 불필요한 연결이 서버 자원을 소모하여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 세션 종료 시마다 이벤트 소스를 담아주었습니다. 다음은 AWS EC2인데요. 애플리케이션 빌드 중에 서버가 먹통이 되는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압 메모리 활용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 수압 메모리가 물리적인 램이 부족할 때 디스크의 일부를 가상 메모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제 무료를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배포 서버인데요. 배포 서버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둘 다 아마존의 EC2를 사용하였습니다. PM2로 백엔드를 실행 및 관리하고 있고, 엔진엑스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레디스로 조회수 어뷰징 방지 기능과 로그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죄송합니다. 아마존 RDS를 DB로 사용하고 이미지 저장은 S3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제 GitHub으로 새 버전이 업로드되면 이를 캐치하여 자동 배포해주는 GitHub 액션으로 지속적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디스인데요. 조회수를 악의적으로 증가시키는 어뷰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레디스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IP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조회하면 타임스탬프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사용자의 조회수 상승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멀터인데요. 멀터는 파일 데이터를 리퀘스트 객체에 얹어주는 미들레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서버에서 수신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요. 이제 샤프 이미지 압축 및 샤프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압축하고 포맷을 변환해가지고 이제 웹피 형식으로 변환해서 효율적인 저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멀터에서 실려온 이미지를 추출한 다음에 이미지의 최대 너비를 1080 픽셀로 하고 최대 이미지 크기를 1메가바이트로 제한하여서 압축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피 방식으로 변환을 하는데 웹피 형식으로 변환이 되면 변환된 이미지 크기가 1메가바이트를 초과할 경우에 품질을 50 줄여가며 재기적으로 재압축을 한 후에 1메가바이트를 넘지 않으면 S3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스크롤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 크기가 1024 픽셀 이상일 때 왼쪽에 이미지와 문구를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하던 중에 하단 메뉴바와 함께 픽스드 속성이 적용된 다른 요소들의 위치가 이렇게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특히 이제 브라우저마다 확인을 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독 두드러졌어요. 근데 이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포지션 픽스드가 스크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고요. 스크롤바의 유무와 그 너비에 따라서 고정된 요소들의 위치가 달라지며 레이아웃이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크롬 브라우저의 스크롤바 너비가 다른 브라우저보다 더 넓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도 끝에 결국은 이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더 복잡한 해결책 대신 스크롤바를 숨기는 방법을 택했고요.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해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스크롤바가 동일하게 작동하되 이제 보이지 않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레이아웃 어긋남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과 이벤트 모임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는데요. 보시면 사용자는 최신순, 조회순, 좋아요 순으로 정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좋아요 수는 다른 필드와 달리 별도의 라이크스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프리즈마에서 제공하는 카운트 기능을 이용해서 좋아요 수를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프론트엔드에서 받아온 정렬 기준을 프리즈마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getOrderBy라는 별도의 함수를 만들었고 사용자가 선택한 정렬 기준을 프리즈마의 정렬 기준으로 변환하였습니다. 특히 좋아요 순 정렬의 경우는 다른 정렬 기준들과 데이터 구조가 달라서 추가적인 if문을 사용해 정렬 기준을 한 번 더 정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프론트엔드 사이에서 일관된 정렬 동작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정렬 기준은 유저 스테이트로 관리하던 중에 브라우저 새로 고침이나 페이지 이동 시에 정렬 상태가 초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유저 스테이트가 컴포넌트의 생명주기 동안에만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되면 이 상태도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상태 유지를 위한 방법을 검토했는데요. 대표적인 옵션으로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 URL 파라미터 등을 고려했으나 이 중에서도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로컬 스토리지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식은 이제 N사의 치지직의 라이브 방송 정렬 기준 저장에도 사용되고 있어서 적절한 해결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정렬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어떤 페이지에서든 일관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팅입니다. 다른 유저와 1대1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룹 채팅과 개인 채팅을 모두 구현할 계획이었지만 저희 애묘인 커뮤니티 특성상 개인적인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1 채팅 기능만을 우선 구현하게 되었고요. 이제 개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채팅방 중복 생성 문제입니다. 채팅을 시작할 때 유저 UUID와 other 유저 UUID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채팅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기존 채팅방이 존재하면 그 방으로 접속하고 없으면 새로운 채팅방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지 실시간 전송과 시간대 처리 문제입니다. 메시지를 정확한 시간에 전송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는 표준시로 저장하고 사용자의 위치와 시간대에 맞게 메시지 전송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먼트 타임존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동네 고양이 지도입니다. 동네 고양이 도감에 등록된 고양이들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페이지인데요.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받아온 다음에 그 주변의 고양이 정보를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될 것 같아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임의의 고정값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주변 고양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DB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가 움직일 때마다 좌표값을 구하는 API를 추가하였고요. 이벤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선된 지도의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지도를 드래그하여 이동한 후에 드래그가 끝난 시점에 멈춘 위치를 기준으로 중심의 위도와 경도 값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계산된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존재하는 고양이 데이터를 불러와 지도에 새로운 마커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1km 범위를 벗어난 기존의 마커는 삭제되고요.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화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회고랑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다 이렇게 사용한 기술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사용법만 익히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까지였는데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코드 리팩토링 작업을 못했고요. 그런 만큼, 그러니까 이제 코드나 결과물에 대해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아쉬웠던 점들을 다 개선을 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다 이제 개선을 해볼 거고요. 또 이번 경험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둘 다 구현하면서 개발의 전체적인 흐름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마지막까지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Q&A 받으려고 했던 폼 QR 주소인데요.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읽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틈틈이 확인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